function of 글씨가 잘 안 되냐? several variable.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개짜리, 3개짜리, n개짜리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거야. 요 놈을 이렇게 썼던 것이고, 요 놈을 이렇게 썼던 것이고, 요 놈을 x1, xn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죠? 그럼 요게 하나의 실수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z라고 하면 독립변수가 2개. 그래서 더블 베리어블. 요거는 x, y, z라는 3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제4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독립변수가 3개인 요거는 뭐 y라고 해주면 x1, xn에 대해서 n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째 어떤 실수값을 대응시켜주는 대응규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several variable,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시작이 얘겠지.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고, 컴포넌트가 하나 더 많으면 우리는 3변수 함수라고 부르고 n변수 함수라고 부른다. 요 n변수 함수를 특히 이렇게도 쓰겠다라고 했어요. 여기다 벡터 표시를 해주는 거야. x1, xn을 n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로 보고 y equal f of 벡터 x 이렇게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기본적으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다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도 했지.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면 1변수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y equal fx면 독립변수 x에 대해서 종속변수 y 값이 하나 대응되는 거야. 요 놈이 fx야. 여기가 x일 때. 그러면 요 점은 x, fx라고 하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y equal fx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거를 이변수 함수로 확장시키면 여기에 임의의 x, y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높이가 z가 되는 그런 공간 위에 있는 점이 있단 말이야.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일반적으로 z equal f of x, y인 공면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한 그래프들을 몇 개 소개했고, 그들의 개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특히 그 영상에는 지오지브라를 동원해 가지고 그리는 것들을 해봤는데, 하여간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진다. 이 개념 그대로 하면 이것의 그래프는 다시 y equal fx의 그래프는 이런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래프 오브 f는 R2의 부분집합이에요. R2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래프가 R3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3변수 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 똑같이 하면 컴포넌트가 4개니까 R4에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까지는 이렇게 커버하고, 그 이상도 똑같은 개념으로, 차이는 뭐야? 컴포넌트의 개수만 늘려주면 되는 거야. 그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죠. 그러면서 용어 중에서 뭐 레벨 커브란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등고선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산세 같은 거, 지형 같은 거를 볼 때 등고선 그려주면 그 등고선 평면에 있는 그림들이잖아. 걔네들을 보면 이 산이 어디가 골짜기고 어디가 경사가 높고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어서 그 방법으로 우리는 공면을 추측하자. 그래서 레벨 커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변수 함수일 때는 레벨 커브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f of x, y equal c라고 하면 얘는 이제 x, y 평면상의 그래프야. 그렇죠?
그런데 3변수 함수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면 얘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공면이에요. 얘를 특별히 이름 부르기는 레벨 서피스, 얘는 레벨 커브, 뭐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변수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n변수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컴포넌트 와이즈 하게끔 늘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변수 함수에 집중할 거예요. 일단은 다시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공면에 집중을 할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변수 함수에서 우리는 y 콜 fx가 주어지면 그 y 콜 fx를 추적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지. 마찬가지로 공면 3차원 공간에서 z 콜 f of xy라는 공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게 또 필요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변수 함수 할 때도 미분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미분이 뭐였지? 누가 물어보니까 미분이 뭐냐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 수학에서 쉬운 것을 뭐냐고 데피니션을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게 많죠. 그렇죠? 실수가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 우리가 실수 유리수 막 이렇게 쓰고 있잖아. 유리수는 알죠? 유리수는 정의가 뭐야? 오케이. 그럼 실수는? 그거 봐, 잘 안 나오잖아.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숫자를 던져주면 얘가 실수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알지. 근데 거꾸로 실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실수는 이게 실수예요. 알았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잖아. 어? 길게 쓸 필요 없어. 실수가 뭐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걸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렇죠? 무슨 말을? 그래서 미분 또는 도함수. 그게 뭐를 미분 또는 도함수라 그래요? 다시. 그럼 어렵나? 미분 계수가 뭐야? 지금 캘큘러스 2를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분 계수의 함수가 도함수야. 그럼 미분이 뭐냐? 도함수를 구하는 거. 명사형은. 그렇지? 그러면 도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그럼 미분이 뭐냐?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를 구하는 거. 자연스럽잖아. 그거는 그냥 이해야, 이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미분이라는 게 왜 하는지. 내가 동기부여할 때 왜 하느냐면 곡선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야. 해석이란 말이 어렵다면 곡선을 잘 그리고 싶어. 얘가 어디서 얼마큼 증가하고 얼마큼 내려가고 뾰족 튀어나오고 이런 걸 계산하고 싶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것을 곡선을 해석한다 그래. 다른 말로는 곡선을 추적한다 그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미분 계수를 정의해야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해야 되잖아. 걔를 어떻게 정의해? 다시 접선의 기울기는 뭐의 기울기야? 시컨트 라인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말로 할선이라고 하는데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아 두 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직선을 시컨트 라인이라 그래. 한 점을 점점 나머지 점으로 가까이 움직여. 그럼 시컨트 라인이 움직이지. 그 시컨트 라인의 기울기의 극한. 그게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리미트란 말이에요. 극한. 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극한 이야기하고 그 극한을 가지고 미분계수를 정의하고 도함수를 정의하고 미분의 성질, 응용 등등을 쭉 하는 게 캘큘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캘큘러스 2에서는 달라진 게 뭐라 그랬어? 함수가 이변수 함수로 달라진 것 뿐이야. 이렇게 곡선이 든 게 곡면이 된 거야. 그럼 이 곡면을 해석하고 싶은 거야. 곡면이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에 올라가 봤죠. 산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가파르고 내려갈 때 완만한 거, 올라갈 때 완만하고 내려갈 때 가파른 거 어떤 거 선택할래요?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지. 올라갈 때 가파르고 올라갈 때 힘이 좀 더 남나? 네.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은 내려갈 때 힘이 빠져요. 다리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내려갈 때 험하거나 급한 경사면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뭐 다 노하우인데 취향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산의 정상을 갈 거야. 이렇게 갈 때 하고 이렇게 갈 때 하고 경사하고 다 힘든 정도가 다 틀리잖아. 그 말이 이 곡면을 해석하고 나서 어디로 가면 완만하고 어디로 가면 급하겠냐 이런 걸 따지고 싶단 말이지. 그게 곡면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가 기껏 했던 게 뭐야? 곡선을 따라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이 곡면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곡선이 그려지잖아. 그 곡선 위에 있는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렇게 따라 올라갔어. 그럼 기울기는 달라지겠지. 그럼 어디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것이니까 그들을 계산해주면 요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곡선을 하나 결정하고 그 곡선을 따라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결정하자. 곡선을 따라갔을 때 접선은 1변수 함수하고 똑같이 극한으로 정의해주면 되겠지. 예. 그래서 하여간 극한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캘큘러스 1에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게 있어요. 리미트 x가 a에 갈 때 fx가 l이다. 이것은 엄밀하게 정의할 때는 어렵게 어떻게 쓰냐면 n이 파지티브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positive delta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하고 아이고 여기 안 그려진다. fx하고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으면 fx가 l로 가까이 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fx가 l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fx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동시에 상대적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표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가 a야. 여기가 l이야. 그러면 L 근처에 요만큼을 입실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 위로 입실론만큼을 택해요. 이 사이에 fx가 있다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L이 가운데 있지. fx라는 점하고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말이 fx가 요 사이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만큼을 델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x를 잡아주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지. 그게 바로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모든 x들의 함수값은 요 안에 다 들어오지. 이 그림에서. 그럴 때 x가 a로 가면 fx가 l로 간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 입실론을 막 줄여요. 그럼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는 델타를 줄여주면 돼. 항상 요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해줄 수 있으면 돼. 그럴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쓰지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갈 때,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갈 때, 둘 다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말해요.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불러주지.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fxy라는 값이 l이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예요. as x, y가 a, b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표현을 limit x, y approached a, b f of x, y is equal to l 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3차원 공간에서 여기 l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l을 포함하는 입실론만큼 요런 구간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뭐 국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a, b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요로 가까이 간다 라고 약속을 할 거란 말이야. 언제 그러냐면 a, b 근처에서 요만큼의 영역을 잡아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x, y들의 함수값은 요 안으로 다 놓이는 거야. 기껏 올라가봤자 요 안에 요 정도 만들어지더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줄여주면 얘를 또 같이 줄여주면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입실론 델타를 사용한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x, y라는 점이 a, b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말은 이렇게 가까이 올 수도 있지, 이렇게 가까이 올 수도 있지,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어떤 형식으로 가까이 가든지 간에 fxy 값이 l에 점점 가까이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접근 경로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어. 그것을 일단 계산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지. 왜냐하면 모든 방법을 다 카운트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예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y가 0으로 가요.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디로 갈까? 이 말이야. 라지 f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함수예요. xy가 0, 0으로 간다는 말은 분모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지. 위에는 또 0으로 가지. 하지만 xy가 0으로 가는 각각의 x가 0으로 가는 속도, y가 0으로 가는 속도에 따라서 얘는 무엇이 될지 몰라요. 둘 다 0이란 뜻은 아니잖아. xy가 0,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부정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얘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극한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야. 0, 0이야. 여기로 가까이 오는 방법은 이렇게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올 수도 있지. 여러 개 중에서 우리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y가 제로로서 xy가 0,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x축을 따라서 간단 말이지.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x제곱 이러면 되지. 얘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1이야.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y축을 따라서 0으로 갈 거예요. x가 0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럼 위의 식은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제곱분의 마이너스 y제곱이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극한값이 1인데 이렇게 갈 때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더란 말이야. 서로 다른 접근에 따라서 극한값이 서로 다르게 대응됐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책에 아주 극명하게 예제를 잘 줬기 때문에 하나 더 쓸 건데 리미트 밑에 0으로 가고 위에도 0으로 가지. 그래서 얘는 부정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같이 y가 0이야. y가 0이면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럼 이거 극한값은 얼마예요? 얼마? 지금 이 케이스인 경우에는 요것의 극한값이 얼마냐고? 0이지. 맞아? 지금 y가 0이라고 했잖아. 분모 0이고 분자 0이고 밑에는 y 0이지만 x제곱이잖아. x제곱분의 0이니까 0이잖아. 얘는 이 경우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큰일 났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y 콜 x를 따라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아무거나 하나만 가면 되지. x가 0으로 가. 그러면 x제곱 x제곱 x제곱이지.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0, 0으로 가는데 x축을 따라가든 y축을 따라가든 다 똑같이 0으로 가. 근데 y 콜 x라는 직선을 따라서 y 콜 x라는 직선이 얘잖아. 얘를 따라서 이렇게 0으로 가니까 2분의 1이 되더라. 다른 경로로 가니까 다른 값이 나왔다.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서로 다른 경로로 접근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의 극한을 갖는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그런데 말을 바꾸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것 더 어렵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고 나면 극한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것인데 하여간 극한, 이변수 함수의 극한은 일변수 함수의 극한하고 비교해주면 일변수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비교했잖아. 근데 이변수 함수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일정한 값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더 어려워. 그래서 그건 잘 안 물어봐. 그럼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갖다 놓고 극한값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줘야 돼?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아내야 돼. 서로 다른 값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우리 책에 또 똑같은 형태이지만 또 다른 것으로 xy 제곱 x 제곱
y 4제곱. 네. 얘는 이렇게 되면 얼마야? 이 경우는 이 경우는 x제곱 더하기 x 4제곱 위에는 x 3제곱 맞아요? 그럼 0이지. 오케이. 그런데 실은 y 콜 기울기가 왜 1이라고 고정하냐? y 콜 mx 라고 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1로 가도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다 0이란 말이야. 직선을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따라서 접근할 때는 극한값이 항상 0이구나. 그래서 얘가 극한값이 0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그림이 이상하게 되더라도 요 커브는 x 이퀄 y 제곱이라는 커브예요. 원점으로 가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아니 곡선이야. 2차 곡선이지. 근데 xy가 0, 0으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는 리미트 뭐 x든 y든 아무거나 하나만 해주면 되니까 뭐 y를 0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x제곱이면 y 4제곱인가? x제곱이니까 y 4제곱이지. 그래서 얼마야? 5.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만 있으면 돼. 내가 따로 이것의 극한값이 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단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그젬플 4에 보면 입실론 델타 아까 내가 정의한 입실론 델타 식으로 표현한 게 있긴 있어요. 존재하는 경우에. 예? 그런데 그거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풀이도 내가 써놨으니까 이해되는 학생은 체크를 해주면 되고 우리는 극한이 존재하는 것들을 앞으로 다룰 거야. 그런데 극한을 처음 생각할 때는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일정한 값으로 간다. 그게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케이스가 우리 책의 이그젬플 1, 2, 3에 있다. 뭐 요 정도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변수 함수일 때 fx is continuous at a 그랬어요. 함수 fx가 a에서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이어져 있다. 정의가 뭐야? 네, 리미트 x가 a에 어프로치 할 때 fx is equal to fa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가 얘야. 얘가 at xy is equal to ab야. 마찬가지로 리미트 xy가 ab로 갈 때 f of xy가 fa b일 때. 그래서 f of x 아니 리미트 xy가 a b로 갈 때
x 그 값이 얼마야? a지. 맞아? x, y가 a, b로 가는데 얘는 y는 지금 신경 안 쓰잖아. x가 어디로 가느냐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C는 일변수 함수의 극한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x는 a로 가는 거죠. 리미트 y야. 그럼 얘 b에. 그래서 폴리노미알이 있어. x, y에 관한 폴리노미알이야. 리미트 x, y가 a, b로 가면 x자리, y자리에다가 a, b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폴리노미알 x, y에 관한 폴리노미알은 컨티뉴어스 펑션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레셔널 펑션 폴리노미알 분의 폴리노미알은 분모 0인 것을 빼면 컨티뉴어스예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뭐 아까 말했듯이 Rn으로 펼쳐서 리미트 이거 그냥 참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x라는 벡터가 a 벡터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벡터가 어떤 다시 f의 x 벡터 얘는 다시 x는 벡터지만 f 값은 실수야. 그걸 l이라고 쓰는데 아까 요 x라는 벡터가 xy가 될 수도 있는데 3변수 함수에서 xyz가 될 수 있고 n차원이면 x1, x2, xn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이렇게 볼드 x로 쓰겠단 말이야. 얘 정의는 똑같아. 이것에 대해서 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x 벡터하고 a 벡터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벡터 빼기 l이 입실론보다 작게 항상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뭐냐면 x 벡터는 a 벡터일 필요는 없죠. 왜? a면 정의 안 될 수도 있잖아. a로 가까이 가는 것만이니까 x가 a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보통 약속해. 요게 n 변수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예요. 근데 아까 썼던 요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도 요거 빼먹었네. 요거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을 이야기했지만 딴 거 없어요. 극한을 정의를 해야 돼. 극한을 계산해야지 이제 이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극한 문제로만 보니까 극한 값을 계산하는 것은 x, y에다가 a, b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근데 걔는 일반적으로 집어넣어서 극한 값이 딱 나와 떨어져 버리면 부정형이 아니면 문제가 없어. 부정형일 때가 문제야. 그 부정형일 때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그리 만만치는 않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1변수 함수하고의 차이는 1변수 함수는 좌우 극한만 따지는데 2변수 함수는 모든 방향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책이 있나 모르겠네. 노트를 보고 내가 이거 세이브를 해놨나? 잠깐만요. 안 해놨네. 다운받아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다운을 받읍시다.
요 그림이 필요해서 자 이번에 이제 할 이야기는 극한을 정의했으니까 이제 미분 데리버티브를 계산할 거예요. 도함수를 계산할 건데 도함수를 정의할 건데 여기는 앞에 수식어 파샬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 변수가 한 개가 아니야. 이변수 함수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지. 둘 중에 한쪽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편도함수라고 불러요. 편도함수. 편도함수를 다른 말로 편미분이라고도 해요. 편도함수를 계산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또 해요. 미분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여간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얘는 상대 습도, 그 다음에 실제 온도, 여기는 화씨로 쓰여져 있는데 화씨가 이렇게 될 때 습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뭐야? 예? 체감온도. 알았죠? 이게 함수를 실제 온도하고 습도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뭐 불쾌지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르는데 하여간 우리 지금 겨울에는 뭐니 그 체감온도라고 하지 영하 몇 도인데 바람이 얼만큼 분다라고 하면 더 춥게 느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때는 한 개의 요소가 아니라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하나가 결정되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변수 함수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때 요쪽 가로줄을 하나 딱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지금 얘는 i라는 함수는 라지 t하고 f의 함수야. 알았죠? 그런데 f를 96이라고 고정을 해.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일변수 함수지. f가 96일 때 아니 t가 96일 때 얘가 좀 매치가 좀 그렇다. 내가 이렇게 쓸게요. 얘를 f라고 쓰고 t 하고 h라고 할게. 그런데 여기에서 f에서 t를 96이라고 고정시키고 h만 생각할 수도 있고 f를 t는 움직이고 h를 70이라고 고정시킬 수도 있지. 그러면 요 위의 함수는 요거예요. 요 밑에 함수는 요거지. 얘네들은 각각 일변수 함수지. 그러면 이 함수인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지. 이 함수인 경우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 순수하게 일변수 함수로 고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는 공면에도 적용을 해서 도함수라는 것을 정의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XY 평면상의 각각의 점들에 대응하는 z equal f of xy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게 공면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y야. y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생기겠지.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공면 위의 점이 대응되겠지. 걔는 실은 여기서 얘를 그대로 수직으로 올려서 평면을 세우면 그 평면이 이 공면과 만나는 곡선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요 함수는 특별히 여기를 x0, y0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y0라고 하면 요 곡선은 z는 f의 x, y, 0라고 쓰면 돼요. y0는 고정되어 있지. 그럼 얘는 1변수 함수지. 됐나요? 그러면 요 1변수 함수의 여길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요런 점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겠지. 그놈을 F 쓰고 밑에다가 서브 X 써주고 X0, Y0 라고 쓸 거예요. 얘를 파샬 데리버티브 of F at X0, Y0 with respect to X. X만 고려하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X에 관한 F의 편도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자, y0는 픽스드 돼 있어. 그렇죠? 우리 도함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0 플러스 h y0 마이너스 f의 x0 y0 이러면 되겠지. 자, y0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1변수 함수야. 그냥 fx야. 알았어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이 h이고 fx0 h는 x0에서 h만큼 이동한 점이잖아. 그 점하고 x0 두 점 사이의 거리 b, 즉 이게 변화율이잖아. 그것의 극한으로 정의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x0를 고정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올려. 그러면 이 곡면하고 이 평면이 만나겠지. 그래서 만나지는 커브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면 이 커브 위에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아. 걔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어떻게 쓸 것 같아? f 서브 y x0 y0 라고 써주고 partial derivative of f at x0 y0 with respect to 이 자리를 y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호로는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f의 x0, f의 x0는 픽스돼 있어. y만 y0 플러스 k 이렇게 됐나요? 기하학적 의미도 설명했어요. 자,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요렇게 지나갔어, 곡선이.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여기로 따라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지. 그것을 특별히 y를 고정시키거나 x를 고정시켰을 때 각각 편미분이라 그래. 편도함수. x를 고정시켰다. 그러면 y에 대한 편도함수. y를 고정시켰다. 그러면 x에 대한 편도함수. 편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편미분한다라 그래.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기하학적 의미까지 지금 여러분 설명을 다 했고,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 x0, y0가 움직일 거야.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똑같이 이런 일을 하잔 말이야. 그럼 요 점일 때 올라가면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찾잔 말이지. 그것을 이렇게 쓸 거예요. f of xy의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똑같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 y fxy over h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 fx y 플러스 h f의 x y 일관성 있게 앞에 k로 했으니까 여기는 k로 해줄게요. 얘하고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k가 0으로 갈 때 hk 이거를 기호로 우리 도함수 할 때는 y의 x에 대한 도함수 그러면 dy over dx 이랬지. 여기는 요렇게 d를 써요. 요거를 라운드 d라 그래요. 둥근 d. 알았지? x에 대해서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라는 뜻이야. 파셜이란 말은 이제 d자를 쓸 때 데리버티브인데 파셜 데리버티브니까 다 둥근 d를 쓸 거예요. 그러면 편미분해라.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뭐를? f를.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써줄 거예요. 라운드 df 오버 라운드 dx라고 읽든지 파셜 f 오버 파셜 df 오버 파셜 dx 이렇게 읽든지. z 콜 f xy니까 이렇게도 써요. 이게 다 똑같은 기호야. 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다 똑같은 기호예요. 공학을 하는 사람은 dxf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d1f란 말을 쓰기도 해요. x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라는 뜻이야. 1, d1이란 말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dyf 혹은 d2f 이렇게 쓰기도 해요. 중요하진 않고 우리는 파셜 dx 이거 혹은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호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여기서 의미는 뭐야? x에 대한 편도함수는 y는 관여 안 하지. 변수가 아니야. 상수야. 그러면 x만 변수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2x 그러면 이게 x의 함수야. 그럼 요 2는 상수지. 2xy야. 얘가 xy의 함수인데 x만 변수야. 그럼 이 y 전체가 상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답은 얘예요. 그럼 다 끝난 거야. 1변수 함수 미분할 줄 알면 2변수 함수 미분 끝나요. 편미분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그러면 y 변수를 상수라고 보고 미분해 주는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x 변수를 상수라고 보고 미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미분 규칙은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f of xy가 x3승 x제곱 y3제곱 2y제곱인데 fx의 이 1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fx는 뭐야? 3x제곱 2xy3제곱이지. fx는 그럼 여기다가 이 1을 넣으란 말이야. 이 1을 넣었더니 16이 나왔대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이 공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xy가 이 1이야. 그러면 z값이 있겠지. 그러면 그 공면 위에 점이 있잖아. 그 점을 y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y를 1이라고 고정하겠지. 그 평면을 올렸을 때 만들어진 곡선 위에 고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16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얼마니?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가 되는데
2, 1을 넣으니까 얘가 8이래. 똑같은 점인데 요로 갔을 때하고 요로 갔을 때하고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당연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것을 뜻하는 게 편미분 계수다. f of xy가 sin 1 플러스 y over x 그랬을 때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1 플러스 y 분의 x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y 분의 1이지.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라. 코사인 1 플러스 y 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y 분의 x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지. y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인가? 이제 이런 계산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일변수 함수의 미분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편미분 계산하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음함수라 그래요. 음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숨어 있는 거야. 얘는 z는 xy의 함수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z의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가 필요해. 우리 음함수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y제곱 이퀄 1 그러면 얘가 1이잖아. 그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쓰지. 음함수 미분법의 핵심은 뭐야? y가 숨어 있으니까, y는 x의 함수가 숨어 있으니까 y를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서 dx분의 dy를 곱해주는 거지. 여기는 z는 xy의 함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z변수 자리를 미분해 줄 때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z의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어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z를 미분해주고 z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라운드 dz, 라운드 dx, 라운드 dz, 라운드 dy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x에 대해서 편미분하자. 그러면 양변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요. 그럼 x 3승이니까 3x제곱, y 3승은 없지. z 3승은 3z제곱 곱하기 라운드 dz 오버 라운드 dx 됐어요? 플러스 6xyz야.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하지. 그러면 6하고 y까지는 상수지. 그래서 x를 미분해주면 6yz지. 플러스 이제 z를 미분해주지. 그러면 6xy에 곱하기 라운드 dz 라운드 dx지. 왜? z를 미분해주면 1이잖아. 맞아? 1은 미분해주면 제로지. 그리고 나서 라운드 dz 라운드 dx는 요놈 둘이 더해서 요놈 넘긴 거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yz 3z제곱 6xy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지. 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변수가 이제 3개짜리야. 각각 x, y, z에 관한 편도함수. 그러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그럼 y, z 두 개가 상수야. 그렇죠? n변수 함수의 경우에도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그럼 나머지 n-1개 변수는 다 상수라고 보고 미분해 주는 거야. 그렇죠? 얘는 다시 이변수 함수예요. 맞아? 이럴 수. 그랬더니 x에 대한 편도함수 얘 다시 이변수 함수잖아. 그렇죠? 그럼 이놈을 또 미분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y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겠지. 기호 그대로 요거는 이렇게 써요. 알았죠? 요건 약속이야. 그러면 이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찬가지로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겠지. 그럼 요 놈은 라운드 d 제곱 f 라운드 dx 라운드 dy이고 요거는 라운드 d 제곱 f 라운드 dy 제곱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순서 틀리지. 맞아? 기호가 순서가 틀리잖아. 하나는 y에 대해서 편미분 먼저 해준 다음에 x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하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각각의 편도함수가 연속함수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항상 같다. 이걸 클레로 시어럼이라고 해요. 클레로 시어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것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4개를 제2계 편도함수라고 그래요. 우리 1변수 함수일 때도 고개 편도함수라는 걸 배웠지. 얘는 2계 편도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2계 편도함수는 원래 4개지. 3계 편도함수는 몇 개여야 돼? 네? 3계 편도함수는 요 놈을 xy 대해서, 요 놈을 xy 대해서, 요 놈을 xy 대해서, 요 놈을 xy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토탈 8개란 말이야. 그런데 클레로 시어럼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편도함수들이 연속함수이면 순서에 상관없다야. 알았어요? 그러면 괴롭히지. 이놈을 fxx라고도 써요. 요놈은 f y에 대해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기호 잘 보세요. 요거는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그때는 fyx 이렇게 쓴다고. 그럼 요거는 fxy예요. 요놈은 fyy예요. 그런데 클레로 시어럼은 fxy하고 fyx는 같다야. 언제? 이들이 연속일 때. 파셜 데리브트 fx하고 fy가 각각 연속이고 존재해서 연속이고 이들이 존재하면 둘이 같다야. 그러면 세 개는 x부터 y까지죠. 그래서 8개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x 아니면 y. 두 번째 xy. 세 번째 xy. 그렇죠? 그런데 클레로 시어럼에 의하면 같은 것을 하나로 볼 거야. 그러면 x, y x, y, y y, y, y 이 네 가지뿐이 없지. 얘는 x, y, x하고도 같은 거예요.
얘는 y, x, x하고도 같은 거예요. 얘는 x, y, x, y하고도 같은 것이고 y, y, x하고도 같은 거야. 그래서 토탈 8개라고. 근데 이놈들은 이렇게. 그러면 어휴 다 됐네. n변수에 다시 이게 이변수 함수의 n개 도함수는 토탈 서로 다른 게 몇 개예요? 네? 원래는 토탈 몇 개 있어야 되면 2의 n승계만큼 있어야 되지. 근데 그 2의 n승계가 서로 같은 것들 있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것들을 하나로 다 분류를 하면 서로 다른 것은 토탈 몇 개냐? 내가 질문한 거지. 그 몇 개를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에? n일 때 말해. n 플러스 1 맞아? 그 n 플러스 1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x가 n개 있는 것부터 y가 n개 있는 거지. 그럼 x 입장에서 보면 x가 n개 있는 거, n-1개 있는 거, n-2개 있는 거, 0개 있는 거지. 0부터 n까지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지. 그게 이해야. 계산이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